명리에서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 활동 무대, 내가 해야 할 일들, 서비스적 마인드, 참모의 역할을 해서 관성을 키우는 것 등등 그 속성이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재성하면 돈과 여자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표 성분으로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죠. 속속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서 파악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는 것은 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재성을 돈과 여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명리학이 대중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은 같다라고 옛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돈과 여자는 잡힐 듯 잡히지 않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세속적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라는 속성이 더욱 부각되고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잘 몰랐을 때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더 만연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가 미디어의 확산과 맞물려서 보고 듣는 게 많아지니 나만 거지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이 더더욱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속된 시각으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여자는 따라옵니다. 물론 돈 억만금을 줘도 안 따라오는 여자도 있죠.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재성이 많은 여자와 남자는 우선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서비스적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과 여자라는 목적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행태가 너무 몸에 붙어서 자신이 그런 목적성이 있는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살았는데 하고 말이죠. 재성은 내가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그러니 바쁩니다. 재성의 극단적인 한 단면은 돈이나 여자가 많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성의 극단적인 면은 돈이나 여자를 원하지만 내 돈, 내 여자가 없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과 인성이 사주팔자에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죠. 명리학에서 유명한 말이 제다 신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돈과 여자가 쫙 깔려 있고 그걸 보는 촉과 감은 누구보다도 발달해 있는데 그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황금을 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환장을 노르시겠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하루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매일 보며 일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 금을 사고 파는 중개인들 등등 현물이 눈앞에서 오고 가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죄다 신약일 수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문서이기 때문에 재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송운을 맞이했을 때 이것은 여자와 관련된 이슈로 드러날 수 있고 혹은 돈과 관련된 이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슈라고 한 것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팔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에서 재성과 다른 육신이 충되거나 형을 맞거나 원진, 기문사를 만들어내면 돈과 여자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제다 진약은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은 그득한데 그것을 취하는 힘이 부족한 상태라서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의 측근인데 실질적인 권력은 없고 보좌하면서 비서 노릇만 하는 사람이죠. 옆에서 사장이 누리는 관성과 인성의 모든 권력과 권리를 제다 신약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제다 신약이 가장 안 좋게 풀리는 것이 바로 횡령입니다.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인성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판단력, 제대로 사고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리가 회사 자금을 뒤로 빼돌리고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수십억 털어먹고 동남아로 날라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정인과 편인이라는 인성이 망가지면 제다 신약 팔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팔자들도 이런 이상한 일에 휘말리거나 주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다 신약이 좋게 풀리는 것은 비겁이 식상을 도와서 다 같이 재성을 쌓고 쌓인 재성을 나눠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런 돈 버는 촉과 감이 있으니 옆에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같이 가꾸고 결국 비경과 겁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의 판을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파이를 키우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비경과 겁재라는 동료, 가족, 형제들이 돈을 놓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경과 겁재라는 동료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인성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 경매 등이 있을 것이고요. 재성은 현실감과 속도감이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성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고 비견이나 겁재가 천간에서 그 재성을 나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쟁재라고 해서 돈과 여자를 뺏고 뺏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자를 뺏기거나 돈을 뺏기거나 하는 일은 아마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안타깝다, 안 됐다라는 말로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여자 팔자의 경우 관성이 천간에 있고 비견이나 겁재가 천간에 동시에 떠 있다면 남자를 뺏기거나 승진 자리를 뺏기거나 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뜨는 것은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지지에서 나의 근과 뿌리로서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할 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떠 있다면 평생 경쟁과 감시, 무시당함, 뒤통수, 소외감, 피해의식 등의 단어와 떨어져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간에 뜬 비견과 겁재는 정말 경쟁심 그 자체입니다. 뺏고 뺏기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직장이나 공부에 있어서도 1등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방법, 책 등을 철저히 숨길 것이고 절대 남에게 유리한 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견겁재가 떠있기만 해도 그런 경쟁심이 강화되는데 천간에 비견겁재가 뜨고 동시에 재성이 같이 천간에 존재하게 되면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누가 내 돈 안 가져가나? 누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지 않나? 하고 말이죠. 그 노심초사의 대상은 돈과 여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천간에 어떤 글자가 떴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화두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차지하고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하는 내 돈, 나만 바라봐야 하는 내 여자라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남들의 시선에도 가득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간에서의 쟁제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돈 자랑하지 말고 미인 와이프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시샘 일부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일수록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